3번 문제입니다. 3번의 A의 첫 번째예요. 삼각형 A를 여기 보면 라인 X는 4라고 되어 있죠. X는 4를 기준으로 리플렉션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각형 A에 X는 4라고 하면 요선인 거 보이시죠? 자, 요선을 기준으로 리플렉션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A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A의 두 번째 문제는요. 역시 삼각형 A를 0,0을 기준으로 해서 안티클락와이즈로 90도 돌려달래요. 자, 그러면 클락와이즈가 시계 방향이고 안티클락와이즈가 반시계 방향인 거 아시죠? 자, 0,0을 기준으로 요 점이 요리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두 번째 거입니다. 세 번째 거는 삼각형 역시 A를 가지고 트랜슬레이션을 할 건데, 자, 벡터 1,-5로 가라는데 이 말의 의미는 X쪽으로 1 가라는 얘기죠. 자, 위에가 X를 의미하고 밑에가 Y를 의미해요. 자, 그럼 X쪽으로 한 칸, Y쪽으로 마이너스 한 칸. 자, 요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X쪽으로 하나 갈 거고요. 그 다음에 Y쪽으로 5개 내려가면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주면, 자, 요게 세 번째 거가 되겠습니다. B번입니다. 삼각형 A에서 B로 갈 때, 이 변화에 대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먼저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리냐면, 서로 대응하는 점을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러면 이 점에서 만나요. 5,5에서. 그러면 5,5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 B는 A보다 이 밑에 점이 얘는 두 칸인데 얘는 한 칸이죠? 그럼 2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게다가 얘는 여기에 있었는데 얘는 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회전을 했죠. 180도 회전을 한 상태에서 이럴 때는 저희가 마이너스까지 붙여줘요. 만약에 제가 옆에다가 그려보겠는데, 만약에 삼각형이 그냥 이렇게만 생겼어요. 그러면 2분의 1은 2분의 1이지만 얘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5,5를 기준으로 스케일 팩터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에다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제가 스케일 팩터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고요. 그리고 5,5를 센터로 해서 엔라지먼트 한다고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문제는 위에 A의 두 번째 문제예요. 원점을 기준으로 안티클락와이즈로 로테이션한 이거 말입니다. 자, 얘를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보시면 먼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이 X축의 이 오른쪽 부분은요, 저희가 좌평글 때하고 똑같아요. X축으로는 1, 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Y축으로 안 올라갔으니까요. 자, 요점 같은 여기 Y축의 윗부분은요, X로는 0이고 Y로는 1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요, X의 왼쪽은요, 마이너스 1,0이고요. 여기는 Y의 아랫부분이죠. 얘는 0,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처음에 그림 A에서 요 부분을 보세요. 제가 파란색으로 긋는 부분, 이 부분하고 움직였을 때 이 부분이 같은 위치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원래 1,0이었는데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0,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봐주세요. 제가 파란색 찌글찌글 그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원래는 0,1이었는데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D번입니다. P값은 4,1이고요. F는 이렇게, G는 이렇게 나타내 줄 거예요. 자, D번의 첫 번째 문제는 find GP예요. 합성함수하고 문제 비슷한 거예요. G 값에다가 G를 써볼게요. G가 1, 0, 0이죠. 자, 여기에다가 P가 뭐였냐면 4, 1이었어요. 자, 이거를 곱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하냐면
이 G하고 괄호 P의 의미는 합성함수하고 비슷해요. 먼저 G 값을 써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1을 위에가 X고 밑에가 Y인 거 아시죠? 자, 제가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2라고요. 더할 거예요. 1 곱하기 0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다시 4 곱하기 0을 하고요. 1 곱하기 2를 더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는 4가 나오고 밑에는 2가 나옵니다. D번 문제입니다. P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요. F는 이렇게, G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D번의 첫 번째 문제는 요거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G 괄호 열고 P는 합성함수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G 값이 먼저 1, 0, 0이죠. 그 다음에 P 값은 4,1인데 위에가 X고 밑에가 Y인 거 아시죠? 자, 이거를 해보면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 이렇게 1 곱하기 4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0 곱하기 1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0 곱하기 4를 하고요. 더해줘요. 2 곱하기 1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은 4,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F하고 P 값을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나온 값을 다시 G하고 할 거예요. 먼저 제가 FP를 해보면 F 값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0, 0, 1이죠. 아까 곱하는 거가 P는 4, 1이었고요. 어떻게 곱했어요? 위에 두 줄 먼저 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4 해주고 0 곱하기 1 해줄 거예요. 밑에는 0 곱하기 4하고 밑에는 1 곱하기 1 됐죠?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4,1 나오네요. 자, 이 값을 다시 G랑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예요. 자, G 값이 어떻게 되냐면 1, 0, 0이잖아요. 1, 0, 0, 2와 마이너스 4,1을 할 거예요. 자, 2하고 마이너스 4 곱하고 0하고 1 곱하는 건데 0, 1은 곱하나만 하니까 그냥 바로 마이너스 4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0 곱하나만 하니까 2하고 1 곱한 값 2 써주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GQP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해줬더니 이 값이 다시 P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등식의 성질을 적용하는 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P가 다시 P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GQ 값이 1이 나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럼 행렬에서 1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어떤 행렬 A가 있다고 칠게요. 어떤 행렬 A가 있고요. 그 행렬에 인버스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인버스를 어떻게 쓰냐면 A에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인버스로 써줘요. 인버스가 나왔을 때 이 둘의 곱을 저희가 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값으로 얘기하면 2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렬의 곱의 값이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행렬을 계산을 해주면. 그럼 이 I라는 건 뭐냐면 I라는 건 그 스퀘어 행렬에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곱하기 2나 3 곱하기 3이요. I는요. 1, 0, 0, 1이거나 3 곱하기 3인 경우에는 1, 0, 0, 0, 1, 0, 0, 0, 1. 전 지금 I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3 곱하기 3도 있고요. 4 곱하기 4도 있어요. 4 곱하기 4는 처음에 1이겠죠. 그 다음에 0, 1, 0, 0, 0, 0, 1, 0, 0, 0, 0, 1 이런 형태를 저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행렬에서는 I로 써주고 다시 얘기해서 A와 A의 인버스를 곱하면 I가 나오는데 이 I가 어떤 값에 곱해주면 원래 그 어떤 값 그 자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의 인버스인 요거를 구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행렬 ABCD가 있다고 칠게요. ABCD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A입니다. 제가 A의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은요.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앞부분에 여기가 AD-BC분의 1이 돼야 돼요. 저희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터미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IGCSE 문제에서 종종 디터미넌트가 얼마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얘는 그렇게 구하는 거고,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AD-BC 요 부분이 만약에 0이 되면 그거는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AD-BC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인버스 구하는 거 먼저 첫 번째 괄호 앞에 이거를 써줄 거고요. 이제 괄호를 할 건데, 괄호는요. B값하고 A값은 위치를 바꿀 거고요. B하고 C는 부호만 바꿀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해볼게요. G가 1002잖아요. 다시요. G는 100인데, G의 인버스는요. 여기가 AD-BC잖아요. AD가 얼마예요? 1 곱하기 2 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0이죠. 자, 그리고 위에는 1입니다. 자, 괄호를 할게요. 1하고 2는 자리가 바뀌었죠? 2, 1, 그리고 0은, 원래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나 만하니까 이대로 쓰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분의 1에 2, 0, 0, 1입니다. 자, 이게 지금 G의 인버스예요. 자, 그러면 문제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면 G, Q, P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 괄호 밖으로 빼도 무관합니다. 제가 먼저 G를 없앨게요. G를 없애려면 여기다가 인버스를 곱하면 되죠. 양변에 똑같이 인버스를 곱할게요. 자, 그럼 요거가 계산되기를 i라고 쓸게요. 사실 i가 2라고 같은 값이에요. 곱하면 나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고 q, p를 밖으로 뺄게요. 그리고 p, g, 역수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다음에 i는 무시를 해도 되는 거니까, 저는 q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p의 인버스를 여기다 한 번 더 곱해줄게요. 양변에 p의 인버스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p의 인버스를 곱하고 나면 다시 이쪽에 정리하면 얘도 i 처리가 되죠. 그럼 i, q, i는 i, g 인버스가 나오네요. 자, i는 다 없어져서 결국 q라고 하는 값은 g의 인버스입니다. 저희가 요 조금 전에 계산했었죠. 그래서 g의 인버스는요. g의 인버스는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q라고 써야 되겠네요. q는 2분의 1에 2, 0, 0, 1.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의 a는 f1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x가 1일 때 값을 찾는 거죠. 자, x가 1일 때 이 값이 얼마냐를 묻는 건데 줄을 잘 그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으면 요 점 정도 되지요. 그럼 요게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애들이랑 해보면 x가 뭐 10칸에 지금 1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점선으로 돼 있는. 그런데 y축 같은 경우는 5칸에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x축을 보고 뭐 y도 10칸에 1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먼저 이 단위 음금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자, x가 1일 때 지금 y는 한 칸이 0.2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fx는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y값이 3일 때, 여기죠? y값이 3일 때 그때 x값은 얼마냐고 묻는 건데 요 정도 돼요. 그래서 x는 얼마라고 하면 되나요? x는 마이너스 0.5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지에도 보면 얘네는 답이 딱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62 사이 이런 식으로 좀 간격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잘 하셔서 문제를 풀면 대부분 답은 범위 내에 있을 거예요. 자, 이제 10번 문제가 뭐냐면 10번 문제는 fx는 k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x는 범위가 있네요. 마이너스 2.5에서 2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5면 여기 맞죠? 여기서부터 2까지 요까지네요. 그러니까 x값이 요 전체일 때 이거에 해당하는 y값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건데
10번 문제입니다. The equation fx는 k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오직 한 개의 솔루션을 갖는데요. 언제냐면 x가 마이너스 2.5에서 2 요 사이 동안에 솔루션을 하나만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y의 그 레인지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솔루션을 한 개만 갖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화면이 작아서 제가 이 그림을 다 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걸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x 값이 마이너스로 갈 때 y 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아마 모든 x 값에 대해서 y 값은 아마 양수를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 x에 대해서 y는 양수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너스 뭐 한 1.5 정도 되는 지점에서 볼게요. 이 지점에서 보면 위로 올라가도 y값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도.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역시 여기에서도 y값이 존재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함수 그림이 두 개가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라고 하는 건 x값에 붙어있는 x값에 해당하는 y값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5, x가 마이너스 1.5일 때 보니까 y값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only one solution의 의미는 이렇게 두 개 값이 되면 안 되니까 두 개 값이 되지 않게 y값의 범위를 정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요 밑에 있는 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한 거 있잖아요. 요 그림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그냥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갖고 여기 있는 2차 함수 요거 있잖아요. 요것만 저희가 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y값은 여기를 봐주세요. y가 마이너스 4보다 내려만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솔루션을 하나만 가질 수 있죠. 마이너스 4보다 내려가는 순간 얘에 해당할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쓸 때는 y는 마이너스 4보다 같다는 안 될 것 같죠? 크기만 하면 된다고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D번이에요. D번 문제는요. 선을 하나를 그으래요. 자, 완벽하게 선을 하나를 그어서 fx는 x-5의 값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fx는 x-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y는 x-5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자, 이 선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지금 기존의 곡선의 형태로 있는 i와 내가 그은 x-5가 만나는 점에 좌표를 불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부르라는 얘기인데 먼저 일단 x-5를 하는 게 편하겠죠. 자, y절편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한 점을 더 찾으면 될 것 같아요.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그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손으로 긋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긋다 보고 이제 긋고서 답을 말을 할 때 사실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을 잘 그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에 선 긋기 기능이 있네요. 자,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x값을 찾아야 돼요. 자, 보시면 제가 요 점이 있죠? 요 점이 있고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이거에 fx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x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선이 좀 진하게 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대충 올라가서 보면 얘네는 답을 대충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대충 한 1.4가 나올 것 같아요. x는 1.4 정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요 정도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한 1.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1.3? 네, 마이너스 1.3이고요. 자, 마지막 거는 여기죠. 여기면 끝에서 한 3칸 들어오나요? 그럼 마이너스 2.4. 제가 컴퓨터에 의해서 한 거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y는 x-5 해가지고 직선 하나 그리고요. 그거하고 만나는 점에 x값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할게요. 2번 하려면 앞에 것도 다시 다 지워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D번 문제입니다. 적당한 선을 하나 그어서 fx는 x-5인 것의 값을 찾는 문제예요. 자, 적당한 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y는 x-5에 해당하는 선을 그을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x-5면 y절편은 -5가 되겠죠? 그리고 x절편은 너무 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x에다 2를 넣으면 y가 -4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을 그으면 돼요. 잠시만요. 제가 선을 그을게요. 자,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원래 곡선의 형태로 있던 그 함수의 그래프하고 내가 지금 그은 x-5가 만나는 점에 여기 문제에서 fx라고 그랬잖아요. 이 x값을 찾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 각각의 점에 뭐를 찾아주면 돼요? x값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대충 여기가 나올 것 같죠? 자, 이 값하고 또 하나는 요 값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값을 찾아서 쓰면 되네요. 첫 번째 값은 아까 x가 한 칸이 0.1이었으니까 첫 번째 값은 저는 한 1.3, 1.4? 예, 1.4 쓰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값은요. -1.2 정도 될 것 같아요. -1.2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끝에서부터 한 3칸 들어왔나요? 그러면 -2.2. 저는 이 정도 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선을 긋고 그거에 맞는 값을 적당한 값을 찾는 거예요. 약간의 오차 범위는 허용이 되니까 저라면 이 정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할게요.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탄젠트요. 이 영국 시험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내가 적당하게 절묘하게 선을 잘 그어야 된다는 거. 얘네는 그래서 답지에 항상 이렇게 잘 네가 그어라 하는 문제는요. 답지에 범위가 있어요. x값이 몇부터 몇까지, 뭐 y는 몇부터 몇까지.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내가 선을 얼마나 잘 긋느냐가 문제인 건데 저는 이 탄젠트 그리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예 뭐 그냥 미분으로 문제를 풀면 모를까. 그리라니 잘 그려야죠. 잠시만요. 제가 보면 x가 1일 때 일단 탄젠트 값을 x가 1인 탄젠트를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x가 1일 때 요 점 있잖아요. 그쵸?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직선을 제가 그려서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쪽에 이렇게 직선으로 그린 거 있어요. 자, 한번 옆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그린 거요. 이게 지금 x는 1을 기준으로 탄젠트를 그린 거예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곡선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탄젠트가 뭐냐면 그 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긋는 거잖아요. 근데 한 점을 지나는 그 직선을 갖다가 양쪽에 있는 이 라인들 보이시죠? 이 라인하고 어떻게 잘 맞춰가지고 그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요 떨어진 거나 뭐 요런 거를 잘 체크를 해가지고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림은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x가 1일 때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찾으래요.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밑에, 여기 지금 다시 빨갛게 삼각형으로 그려놨잖아요. 삼각형의 이 밑변 말이에요. 밑변을 정말 절묘하게 잘 그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y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높이에 해당하는 이것도 그려주세요. 삼각형의 사이즈는 저는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작게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훨씬 더 크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얘는 비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이즈 때문에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작아지면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당한 선에서 뭐 그 적당한 사이즈가 얼마냐고는 제가 말하기는 어려우나 아무튼 페이퍼의 여백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저는 이 정도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x 변동량분의 y 변동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x 변동량은 제가 요거 세봤더니 0.9개 나와요. 0.9가 나오고요. 자, 위로는 안 세놨네요. 위로는 몇 개냐.
하나가 빠지니까 4.2개 정도, 아니구나, 4.4개가 나오겠네요. 한 칸에 0.2였죠. 그러면 마이너스 0.9분의 4.4를 해주면 4.8888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4.89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젠트 문제 끝났습니다.